안녕하세요. 수학 원 27차 시 수열의 뜻과 등차 수열 첫 번째 시간 디딤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단원인 수열이라는 단원에 들어오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숫자들이 쭈루룩 나열되어 있는 그 나열된 숫자들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숫자들을 보면서 규칙을 찾아내고 그 규칙을 예상을 해서 특정한 번째의 항을 찾아내는 그런 것들을 하는 단원이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수열과 관련된 기본적인 용어들을 배우고 그 다음에는 수열 중에서도 특수한 규칙을 가지고 있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이제 일정한 수를 더해 나가는 수열이 있고 일정한 숫자를 곱해 나가는 수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일정한 수를 더해 나가는 등차 수열이라는 것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새로운 용어들을 배우는 단원이다 보니까 낯선 느낌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조금 거부감을 줄일 수 있게끔 오늘 정리해주는 용어들 잘 익혀나가도록 합시다.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자, 먼저 우리가 이제 수열이라고 하는 것부터 먼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열, 숫자를 나열하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숫자의 열이다 라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뭐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뭐 1, 3, 4, 5, 8, 9 이런 식으로 쭉 숫자들을 늘어놓게 되면 이런 것들을 우리는 수열이라고 부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차례로 나열한 수의 열, 이것을 우리는 수열 이렇게 부르게 되고요. 아까 적었던 것처럼 뭐 1, 3, 4, 6, 8, 9 이런 식으로 쭉 나열했을 때 각각의 숫자 하나하나 이렇게 존재를 하잖아요. 이것들을 우리는 각각을 항이라고 부를 겁니다. 자, 근데 다 똑같이 항 이렇게 부르게 되면 구분이 안 가잖아요. 그쵸? 그래서 몇 번째 항이다. 앞에서부터 몇 번째다 라는 것을 붙여서 우리는 앞에서부터 n번째 수를 제 n항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적어놓은 숫자에서는 1이라고 하는 거는 맨 처음에 있었던 거니까 제 1항 이렇게 볼 수 있겠고 3이라고 하는 건 두 번째였죠? 그러니까 제 2항 이렇게 불러볼 수 있겠죠. 여기까지 용어 어렵지 않죠? 자, 근데 이제 n번째 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n이라고 하는 특수한 문자, 그러니까 n번째라고 우리가 어떤 특정한 번째를 지정을 했을 때 그때의 항이 있을 거잖아요. 그걸 우리는 어떻게 표기하기로 하냐면 A라는 수열의 n번째 항이다 이렇게 해서 아래 첨자로 번호를 적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래 첨자 조그만 것이 결과적으로 항 번호가 되겠고요. 우리는 이런 애들을 모아놓은 것을 수열 AN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수열 중괄호로 AN 이렇게 적게 돼요. 자, 그래서 요 수열 AN 이렇게 중괄호로 표현된 것은 사실상 A1, A2, A3 이런 식으로 쭉 나열해가는 그러한 수열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고요. 그 특정한 자연수 n번째 항을 우리는 이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규칙을 나타내는 항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수열의 제 n번째 항을 수열의 일반항 이렇게 부르게 된다. 자, 그래서 일반항을 구하세요 라고 한다면 그 특정한 자연수 n번째의 규칙을 n으로 표현하세요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이따가 문제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거는 시험에서는 잘 나오지 않지만 그냥 이제 수열이라고 하는 이론적인 배경이 되겠습니다. 자, 수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쭉 해가지고 n번째 항 쭉 이렇게 가는데 여기에서 각각 1, 3, 4, 6, 8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숫자들이 하나하나 짝이 지어져 있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항은 1, 두 번째 항은 3, 세 번째 항은 4 이런 식으로 짝이 지어져 있는 건데 이건 어떻게 보면 이 항번호에 대응되는 숫자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1에 1이 대응하고 2에 3이 대응하고 3에 4가 대응하고 이런 식으로 자연수 각각의 실수값 하나하나 대응되는 구조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연수 전체의 집합 n에서 실수 전체의 집합 r로의 함수로도 해석해 볼 수 있겠다. 자, 그래서 수열이라고 하는 것은 함수의 일종인데 자연수 집합을 정의역으로 하는 함수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수열의 수학적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가볍게 그렇구나 정도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수열, 항, 그 다음에 재애랑, 그리고 일반항이라는 용어를 정리를 해봤어요. 이 내용을 토대로 좀 특수한 규칙을 가지고 있는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내용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처음에 선생님이 살짝 설명을 했듯이 첫째 항부터 계속해서 일정한 수를 더해 나가서 얻어지는 수열을 의미해요. 자, 예를 들면 첫 항을 1로 잡았어요. 그 다음에 이 첫 항으로부터 계속해서 2씩을 더해 나가는 수열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항은 1에다가 2를 더하니까 3 이렇게 나올 거고요. 세 번째 항은 이전 항인 3에다가 또 2를 더하게 되니까 5 이렇게 나올 것이고, 그 다음은 7, 그 다음은 9, 그 다음은 11 이런 식으로 나열되는 수열인 거예요. 보시게 되면 다음 항으로 넘어갈 때마다 일정한 숫자 2라고 하는 것을 더해 나가고 있는 규칙을 가지고 있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등차 수열 이렇게 부르게 되고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일정하게 더해 나간 이 2라고 하는 숫자, 이렇게 일정하게 더한 이 숫자를 우리는 공차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공차라고 하는 것은 등차 수열에서 차례로 더한 일정한 숫자를 의미한다. 자, 그럼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맨날 첫째 항에서 차례로 일정한 수를 더하여 얻어진 수열 이렇게 맨날 설명하고 있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수학에서는 좀 더 일반적인 기호로 나타내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일반항 기호를 좀 표현을 해서 등차 수열의 규칙성을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죠. 자, 결과적으로 수학적으로 표현을 하고 싶다면 n 플러스 1번째 항, 즉 n번째 항의 다음 항은, 그쵸? 다음 항은 n항에다가 일정한 숫자, 공차라고 부르는 숫자를 더해 나간 수열이다 라는 것을 식으로 표현해 보고 싶어요. 자, 그러면 n 플러스 1번째 항이라고 하는 것은 a n 플러스 1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n 플러스 1번째 항이다 라는 뜻이고요. 자, 이것은 n항에다가, 그쵸? n항 an 요거에다가 d를 더한 값이래요. 그래서 an 플러스 d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n 플러스 1번째는 n번째 더하기 어떠한 숫자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꼴이다 라고 설명이 주어져 있으면 이거 등차 수열이야, 그리고 이 더한 숫자가 공차야 라는 것을 해석하실 수 있어야 되겠고요. 이걸 또 다르게 표현을 한다면 an을 이항시켜서 n 플러스 1번째 항과 n번째 항의 차이는 일정한 숫자 d라는 숫자야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어떠한 n 플러스 1번째에서 n번째를 빼니까 일정한 숫자가 나오더라, 즉 간격이 일정하더라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등차 수열을 설명하는 식이 되겠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건 알겠어. 근데 우리가 n 플러스 n번째 일반항이라고 하는 걸 구할 때 첫 번째 항부터 계속해서 더해 나가면서 구해 나가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구할 수 있는, 일반항을 구할 수 있는 규칙성을 좀 파악하고 싶은데요. 그걸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명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냥 차근차근 하면서 규칙성을 찾아 나가시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항부터 볼게요. A1 첫 번째 항인데 이것을 한번 A라고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항이 A, 그 다음에 공차가 D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A2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일정한 숫자 D를 더한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 A 플러스 D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 이전 항에서 D만큼 일정한 숫자를 더한 것이다. 그러면 A2라고 하는 것은 아까 위에서 구하기로 A 플러스 D라고 했고요. 거기에다가 D를 더해주니까 결론적으로 A 플러스 2D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좀 느낌이 오는데요. 자, 근데 한 번만 더 가볼게요. 자, A4라고 하는 것은 A3에서 D를 더한 거. 그러면 A3는 위에서 보기에 A 플러스 2D로 표현이 가능하고 거기에다가 일정한 숫자 D를 한 번 더 더했으니까, 그쵸? A 플러스 3D로 표현이 가능하다. 느낌이 오는데요. 자, 보시면 계속해서 D씩을 더해 나가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서 지금 보게 되면 첫 번째 항의 때는 A만 있어요. D가 없어요. 그쵸? 두 번째 항의 때는 D 1개, 세 번째 항의 때는 D 2개, 네 번째 항의 때는 D 3개. 규칙성이 보이세요? 그쵸? D 앞의 개수가 항번호에 1 뺀 값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같은 규칙으로 여러분들이 AN이라고 하는 것은
an-1에다가 d를 더한 거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우리가 예측한 규칙성에 따르면 a 플러스 어쩌고 d 이렇게 나오게 될 텐데 이 d 앞에 개수는 항번호 n에다가 1을 뺀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n-1d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가능하겠다. 자, 그래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 공식은 첫째 항 더하기 n-1 곱하기 공차 이렇게 나오게 된다. 자, 그래서 an은 a 플러스 n-1d 요거는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억하셔야 되는 공식입니다. 꼭 지금 기억해 주세요. 자, an은 뭐라고요? a 플러스 n-1d. 자, 그래서 우리가 공식을 찾아내는 과정은 규칙성을 통해서 찾아내게 됐고요. 이것을 우리가 매번 보이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쵸? 시간 없죠? 그러니까 이거를 기억해서 빠르게 구할 수 있도록 연습해 두자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론 내용이고요. 한번 레벨 1의 문제를 통해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풀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 살짝 스킵하시고 푸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풀어볼게요. 자, 레벨 1의 스텝 1입니다. 수열과 관련된 용어를 익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주어진 수열이 있는데 이 수열의 첫째 항과 제4항을 구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첫째 항은 여러분들 쉽죠? 그쵸? 맨 처음에 보이는 거 읽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첫째 항은 여기에 맨 처음에 있는 1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고요. 제4항은 뭐예요? 그쵸? 네 번째 항이죠?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요거 그쵸? 4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이 제4항이 되겠죠. 자, 지금 그러면 여러분들 n항을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자, 첫 번째일 때 1, 두 번째일 때 2분의 1, 세 번째일 때 3분의 1, 네 번째일 때 4분의 1. 좀 뭔가 특징이 오지 않나요? 그쵸? 결과적으로 이 분모를 읽어주게 되면 그게 항 번호가 되는 규칙을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 n번째 항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가 나오겠어요? 그쵸? 분모에 들어가야 될 테니까 그 항번호가 그래서 n분의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이게 제 n항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기호로 표현하면 그쵸? an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an은 n분의 1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가능하겠다.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식으로 표현하는 연습도 잘 해두셔야 됩니다. 수열이라고 하는 규칙성을 이제 일정한 규칙성을 여러분들이 문자 또는 식으로 표현하는 연습을 좀 해두셔야 돼요. 그러면 두 번째 문제 가볼게요. 다음 수열의 첫째 항부터 제4항까지를 나열하시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생각해보면 이쪽에 지금 n세제곱, n제곱 마이너스 n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는 거는 n번째 항의 모습이에요. 그쵸? 이게 제 n항이라는 거고요. 우리가 아까 수열 쓸 때 이렇게 쓴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n번째 항의 규칙을 중괄호 안에다가 쓰는 방식으로 우리는 수열을 표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중괄호 안에 들어있는 이러한 n에 대한 식은 n번째 항의 모습이 이래요 라고 알려주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첫째 항을 구하고 싶다. 첫 번째 항이라는 것은 n값이 1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1을 넣어주시면 첫 번째 항이 나오는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네 번째 항을 구하고 싶다. 요 n에다가 4를 대입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각각 대입해서 구해주시면 된다. 그럼 우리는 제1항부터 4항까지 구하고 싶었으니까 1의 세제곱, 2의 세제곱, 3의 세제곱, 4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계산을 해보면 1의 세제곱은 1, 2의 세제곱은 8, 3의 세제곱은 27, 4의 세제곱은 64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다. 간단하죠? 2번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여러분들한테 맡겨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마찬가지로 1, 2, 3, 4 넣어보겠습니다. 1 대입하면 1의 제곱 마이너스 1, 2 넣어보면 2의 제곱 마이너스 2, 3 넣어보면 3의 제곱 마이너스 3, 4 넣어보면 4의 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계산을 해주게 되면 1 빼기 1이니까 0, 4 빼기 2니까 2, 9 빼기 3이니까 6, 4 빼기 4니까 12, 16 빼기 4니까 12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대입 싸움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스텝 1 이 정도는 간단하게 수열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용어에 익숙해지는 시간이었고요. 이제 스텝 2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텝 2는 등차 수열과 관련된 문제예요. 보시면 등차 수열의 일반항과 공차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다음 등차 수열의 공차를 구하시오. 공차가 뭐였는지 한 번만 더 기억해 봅시다. 공차 뭐였죠? 그쵸? 등차 수열에서
계속해서 더해 나가는 일정한 값, 이것을 우리는 공차라고 부르기로 했었습니다. 즉 얼마만큼 계속해서 더해지고 있는지를 살펴봐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 봤을 때 1, 4, 7, 10, 13 이렇게 나열되는 수열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 넘어갈 때 3을 더했고요. 4에서 7로 넘어갈 때 마찬가지로 3 더했고요. 7에서 10 넘어갈 때 3 더했죠. 이런 거를 보게 되면 일정하게 계속해서 3씩을 더해 나가는 수열이다. 즉 공차가 얼마다? 그쵸, 공차가 3이다. 이렇게 구해주실 수 있겠습니다. 간단하죠? 자, 그럼 2번은 좀 빠르게 가볼까요? 계속해서 3분의 1씩을 빼나가고 있죠. 그 말은 뭐냐면 결과적으로 3분의 1씩을 마이너스 3분의 1씩을 더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일정하게 뺀 값, 그것도 공차가 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뺄셈을 덧셈으로 해석하는 거 가능하니까요. 자, 그래서 이때는 여러분들이 공차가 얼마다? 그쵸?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3분의 1씩을 계속해서 더해 나가는 규칙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일반항을 구하는 상황을 보도록 하죠. 다음 등차 수열의 일반항 AN을 구하시오.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라는 게 나오게 되면 바로 공식을 떠올리셔야 돼요. 어떤 공식? 그쵸? 우리가 같이 아까 봤었죠? AN은 A 더하기 N-1 D. 여러분들 요거는 바로바로 나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입에 붙여주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AN은 A 플러스 N-1 D다 라는 거. 이것만 알면 문제 풀 수 있어요. 자, 볼게요. 일반항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AN은 A 플러스 N-1 D 요거 한번 적어주고, 첫째 항이 2라고 했으니까 A 값 대신에 2를 넣어주고요. 공차가 5라고 했으니까 D 값 대신에 5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식은 2 더하기 n-1 곱하기 5 이렇게 되니까 전개해 볼게요. 2 더하기 5n-5 이렇게 되겠고요. 상수함끼리 더 계산을 해주게 되면 5n-3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수열이 좀 나열되어 있는 형태로 보이는데요. 여러분들이 규칙을 찾아줘야 되겠죠. 보시면 1에서 7로 넘어갈 때 뭔가 더하기 6이 된 상황이에요. 그리고 7에서 13으로 넘어갈 때 똑같이 더하기 6이 된 상황이고요. 13에서 19로 넘어갈 때 또 6이 더해진 상황이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첫째 항으로부터 일정한 숫자 6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더해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수열의 첫째 항은 얼마? 그쵸, 1이죠. 그 다음에 공차는 계속해서 일정하게 더해 나가는 수 6이 되겠고요. 이런 등차 수열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보실 때 AN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항 A 더하기 M-1 D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A 대신에 1 넣어주고 D 공차 대신에 6을 넣어주게 되면요. 전개해봤을 때 1 더하기 6n-6 이렇게 되니까 상수항 계산해주면 6n-5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거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그 삼각함수에서 지쳤던 그 심신을 달래주는 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자신감을 가지시고 이 수열만큼은 반드시 완벽하게 이해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새롭게 출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등차 수열의 더 발전된 내용들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